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토록 바라지 않았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주도로 한 달 살기 간다던 초등학생 일가족의 차량이 오늘 인양됐는데 차 안에서 시신 3구가 나왔습니다. 옷차림이 3명의 가족이 찍힌 CCTV 속과 같았습니다. 먼저 박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크레인에 매달린 승용차가 뒤집힌 채 물 위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실종 일가족의 차량입니다. 차량 내부에서는 가족으로 추정되는 시신 3구가 발견됐습니다. 아빠로 추정되는 분은 운전석에 이렇게 엎드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엄마하고 딸은 뒷좌석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 신원 확인까지는 지문과 유전자 정보 대조 절차가 남아있지만 시신 3구의 옷차림은 가족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과 일치했습니다. 어제 바닷속에서 차량이 발견된 직후 가족들의 옷이 담겨있는 여행용 트렁크도 수거됐습니다. 가두리 양식장 주변 바닷속 10m 지점 갯벌에 묻혀있던 차량은 운전석을 제외한 다른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차량 변속기가 주행이 아닌 주차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국가수의 차량 감정을 의뢰해 고장이나 사고 여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인양된 차량에 대해서도 국과수에 감정 의뢰를 해서 교통사고의 흔적이 있는지 차량에 고장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이렇게 명백히 확인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신원이 최종 확인되면 우선 시신을 유가족에게 인계하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협의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이 차량이 어쩌다 바닷속으로 빠졌던 걸까? 혹시 교통사고였는지 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지 경찰은 그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경찰 수사에서 아버지 조모 씨는 수면제와 가상화폐를 검색했고 바닷물이 들어오는 만조 시각도 미리 알아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양현승 기자입니다. 실종된 일가족이 숙소를 나섰던 건 지난달 30일 밤 11시쯤이었습니다. 당일 송곡 선착장 앞 바다의 만조 시각은 밤 10시 25분. 불과 35분 차이였습니다. 바닷물 수위가 최고조에 이른 직후 이 가족은 돌연 차량을 타고 이동한 겁니다. 경찰이 지난달부터 아버지 조 씨의 인터넷 접속 기록을 조사해보니 휴대전화로 만조 시간을 알 수 있는 물대표를 사전에 확인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색어에는 수면제도 있었습니다. 이 가족이 숙소를 나섰을 때 엄마 등에 업힌 딸의 팔이 지나치게 축 늘어져 있었는데 경찰은 딸의 이런 모습이 수면제와 관련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조 씨는 또 최근 폭락한 가상화폐 루나도 자주 검색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단어 검색 의뢰를 하면 자주 검색한 단어가 이렇게 도출이 된 모양이에요. 수면제하고 가상화폐. 광주에서 컴퓨터 매장을 운영하다 지난해 폐업하고 생활고를 겪던 조 씨는 가상화폐 투자에도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PC방에 컴퓨터 가게에서 비트코인을 해보려고 했거든. 비트코인 사고 매장을 넣은 게 없어. 하지만 수사로 풀어야 할 의문도 많습니다. 가족들의 차량이 바다에 빠지기 전 모두 3차례나 해남과 강진 방면으로 나갔다가 되돌아온 점, 숙소를 나섰던 아버지 조 씨의 손에 들려 있었던 비닐봉지 속 내용물도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경찰은 조 씨 가족의 경제적 상황과 실종 사건의 연관성을 살피는 한편 부검을 통해 수면제 복용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이번 사건을 사전에 막을 수는 없었을까? 위기 신호가 있었는데 놓친 건 아닐까 하는 안타까움을 떨칠 수 없습니다. 초등학생 딸은 작년엔 안 그랬는데 올 들어 갑자기 결석과 체험학습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양정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광주광역시의 한 초등학교. 실종된 조 모양은 이 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와 학교 측을 통해 조양의 등교일을 확인해보니 3월 개학 이후 5월 말까지 전체 수업일수 62일 가운데 47일을 등교하지 않았습니다. 열흘 가운데 8일꼴로 학교에 나오지 않은 건데 제주 여수 체험학습과 가정학습으로 35일, 결석도 12일이나 됐습니다. 관심 있게 봐야죠. 그렇죠. 예.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종합해야 되긴 하겠지만 아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 있겠다는 생각. 그런데 4학년인 지난해에는 체험학습이나 결석 기록이 없었습니다.
올해 갑작스럽게 학교에 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지만 학교 측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아주 평범한 문제가 전혀 느낄 수 없는 아주 보통의 아이였다. 실종 신고도 문제입니다. 체험학습 기간이 끝난 지난 16일 이후 조양이 아무런 통보도 없이 5일 동안 학교에 나오지 않았지만 학교 측의 실종 신고는 일주일이나 지난 뒤에야 이뤄졌습니다. 교육청 미인정 결석 매뉴얼에는 학생이 무단 결석을 하고 나서 10일이 지난 뒤에야 실종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대로 하고 있고 지금 거기 수사 이렇게 경찰서 요청 의뢰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결과가 오는 거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체험학습 신청 절차도 허술했습니다. 조양 어머니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체험학습의 목적은 제주도 가족여행 한 줄이 전부였습니다. 제주도 가족여행 이렇게만 적혀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부모 주도의 체험학습 기간에 학교 측과 연락할 필요도 없어 계획대로 안전하게 체험학습이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지난해 인천에서 가정학습을 하는 동안 부모의 학대로 초등학생이 숨진 뒤 이 기간에 학부모와 학교가 의무적으로 연락하도록 한 지역도 있지만 17개 시도 가운데 5곳에 불과합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